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한 가운데 AI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트리니 보고서를 두고 월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핵심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The doomsday scenario that's been portrayed in some of these reports that we're going to have a consumer-led recession in the US by 2028, there is simply not enough compute that's going to be available in that scenario for that to happen. I mean, if you read the transcripts of NVIDIA's entire supply chain this quarter, from the optics providers like Lumentum to TSMC, they're sold out. They're completely sold out. And so that is going to be a constraining factor. There's job displacement. There's also creation of new jobs. I mean, in Silicon Valley right now, there are new jobs that didn't exist 2 years ago. Prompt engineers, inference optimization experts. So we do think that there will be some good news in this as well. 네, 시트리니도 저 보고서 파급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고 놀랐다라는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뭐 우려, 과장 계속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우리 반도체는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했죠. 이제 그 덕분에 AI 핵심축 반도체 기업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반도 박준영 대표이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반도체 공부할 때 네. 상당히 또 유튜브로 많이 뵙기도 감사드립니다. 했고 연예인을 좀 본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패널 중에서도 석적 박사님 모신 분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보는 게 또 대표님 방송이라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떨리네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들 여기서 오늘 다 해소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러프하게 요즘 반도체가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은 이래도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을? 네, 뭐 일단은 뭐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과 네. 봤었을 때는 아직 떨어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가 저는 일단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질 일은 없다. 네, 통상적으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들으신 대로 삼성의 하이닉스는 올해 거 물량 다 팔렸고요. 네. 네, 내년도 일정 기간도 일단 다 팔렸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증권 그 전망하는 사이트에서도 작년 대비 메모리 산업 전체 매출이 2배 늘 거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2,500억에서 5,000억, 내년도에 7,500억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하는데 네. 여기에 70, 80%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AI 시대 때 성능 측면에 있어서 메모리가 너무 중요하다. 네, 속도는 일단은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소위 중요시 된다. 네. 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 그 연간 영업이익률, 영업 추정치가 계속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시죠. 앞자리가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가격이 계속 상승된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일정하게 크게 나와 있는데 일단 공급이 덜 된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뭐 질문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답도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 후공정 쪽이라고 얘기하죠. 네. 후공정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봐야 올해 말에 좀 늘어날 거다. 전공정이라고 해서 웨이퍼 자체가 느는 거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네, 지금 공장 막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딱 투자하시는 거 딱 보시기에도 만약에 오늘 삽을 떴어요. 그러면은 일단 공장 건설에 1년 걸립니다. 맞아요. 그러면 딱 어떤 게 좋냐? 공장 건설하는 공조회사들이나 배건사들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정도를 셋업을 해요. 셋업하게 되면 장비사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나 4개월을 웨이퍼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약 1년 반 이상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삽을 떠도 내년 하반기. 그게 지금 P5 공사 난리로 요새 뉴스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어제도 저 하이닉스 증설 얘기 나왔었죠. 그러면 그게 내년 하반기 때 웨이퍼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이제 후공정 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P4의 2단지가 있는데 네. 거기가 원래 파운드리 쪽 하려다가 HBM으로 돌렸어요. 요거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웨이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청주 MX15X라고 하는 것도 올해 하반기. 그럼 마이크론 가만히 있냐? 마이크론 뭐였냐면요. 라인을 샀어요. 놀고 라인, 대만의 라인을 샀어요. PSMC라고 그래서 화워치 만들던 라인을 샀어요. 근데 그것도 올해 말에 그나마 좀 HBM 쪽으로 나올까 싶어서 일단 원다이의 전공정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말. 그래서 계속 공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쇼티지예요. 근데 수요는 계속 올라가서
뭐 많이 들으셨던 뭐 디램 거지, 뭐 그것도 램 마켓도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에서 올라간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삼성이 요새 많이 좋은 이유도 그러니까 뭐 다 아실 텐데 재고해서 버릴 반도체를 원가가 빵인 반도체가 다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이 너무 쇼티지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익이 커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막 계속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쪽 현업의 IR이랑 계속 만나실 거잖아요. 네. 예, 삼성도 내부적으로요 영업팀이 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다 사가려고 하니까 구매가 와가지고 팔아주세요.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려 지금은 다른 쪽에 이제 수주 반도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마케팅에 가깝지 영업 사람이 없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굳이 영업을 뛸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좀 과거의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그렇죠. 나눴었는데 예. 지금 그러면 뭐 쥐어 짜내고 짜내봐도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제 그게 과거의 습관이었던 거죠. 과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박스피가 있었을 때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리가 소위 이제 삼성이 있을 땐 천수답이라 그래서 하늘의 부름에 답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니즈가 생길 때 잠깐 떴다가 확 망하고 네. 이게 메모리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메모리가 이 GPU나 이 소위 AI 반도체의 핵심 성능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커머더티고 사이클이 아니라 요것이 TSMC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닐까? 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도 합니다. 예. 사이클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까지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GPU 들어가는데 지금 뭐 저기 아시겠지만 블랙웰 같은 거 8개 HBM 들어간다. 네. 이번에 더 나올 저희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8개 들어갔다 12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게 GPU에 같이 달려 있다. 그러면은 GPU 생산 시스템 반도체다 계속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이클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나 맞아요. 봅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란 말 자체가 부족해 보여요, 진짜. 거기에 너무 국한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이퍼 사이클, 거의 사이클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시장을 좀 반영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한미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고 엄청난 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요새 한미반도체를 두고 풍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에 또 계셨잖아요. 삼성전자 전담 TC 본더는 세메스가 지금 독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건 HBM4는 오케이인데 4 2부터는 한미반도체 퀄리티가 좀 필요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아직 그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아는 바까지 말씀드리면 얘기하신 대로 세메스 쪽을 많이 쓰는 것도 있고 네. 절치부심에서 좀 기술력이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요새 HBM4 같은 게 좀 잘 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싱가라고 하는 일본 설비가 원래 있어요. 맞아요. 네, 그쪽을 좀 쓰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하고는 누군가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말하자면 그 한미 반도체 없이도 일단 성능은 만들어내지 않았냐라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꼭 저 투자하신 분들 저도 이제 뭐 기술적인 내용이 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이게 살지 말지는 실제 기술력 여부도 있겠지만 의사결정과 뭐 어떤 소위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관계 여부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기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쉽게 그렇게 다시 살까라는 것까지는 좀 예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고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하반기 한 10월 달부터 웨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기드린 대로 P5 2단지 때 만약에 이제 후궁경 장비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때 소식을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이후에 보셔도. 근데 저는 근데 아주 그 국내 장비사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회사가 맞긴 하지만서도 그게 이제 캐파 증설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새로운 계약 관계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럴 때 빨리 사야 되나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퍼가 너무 높아서. 네, 뭐 대표님 생각으로 얘기를 또 들어보다면 너무 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NCF 방식이 확실히 주요했던 거고 하이닉스가 살짝 밀린 분위기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MR 머프의 한계가 보여졌다고 저도 보시나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방식이 뭐 얘기 아시다시피 이거를 하나씩 쌓아서 올리는 거냐, 그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한 다음에 만드는 거 이거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들마다의 최적화가 돼 있다 정도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 스타일로. 네, 예. 이렇게 됐고 실제로 이제 하이닉스가 더 어려운 방식이긴 했는데, 근데 이번에 조금 이제 실제로 이후에 그러니까 HM4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4 이후부터는 이제 단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은 뭐 상대적으로 단을 말하자면 약간의 그 가본딩처럼 해야 되는 그 단 16단까지 가게 되면 외려 좀 하이닉스가 불리해지는 측면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4-2가 된다. 예. 4-2에서는 조금 하이닉스 방식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칩이 있게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위로 간때 올리면 얘가 열을 받으면 휘거든요. 그래서 와피제라고 해서 휘는데 휘는 걸 한꺼번에 휘기 때문에 얘네가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수익이 있어요. 떨어지겠네요. 네, 그쪽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외려 16단이 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좀 있다. 네, 그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각자 회사가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는 뭐 한미의 반도체 장비도 있지만 네. 소위 소재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삼성이 좀 개선이 됐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어서 둘이는 지금 비슷합니다. 제가. 삼성이 좀 많이 절치부심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맞아요. 약간 뭔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도 파운드리 쪽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뭐 이거 실적으로 보자면 파운드리는 아시겠지만 6년간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이게 올해 삼성전자 목표는 흑자 전환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보시면 매출이 2배 증가되는 게 목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측면 아니다. 일단은 지금 고객을 늘리는 상황이 낫겠다. 근데 이제 좋은 소식으로는 이 테슬라 쪽에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테일러 쪽에 대한 어떤 이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서 네. 오히려 테일러 쪽에 맞아요. 뭘 좀 늘려달라 이런 게 나온다고, 우리가 돈 줄 테니 공장 지어줄래?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뭐 투자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잘 되면 삼성전자가 저는 다른 회사가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셔도 쉽지 않아 보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요새 호재도 좀 많이 보이기도 했고 그렇죠. 공장 가동률도 50에서 80까지 올렸다 그랬는데 아직 긍정적으로 보기 좀 섣부른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S26에 들어간 X2600, 그거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부가 이익이 다 올라가죠. 네. 그건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세계 유일하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다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로서의 정말 다른 체인저가 된다고 한다면 파운드리 업계가 실제로 기술력이 되게 좋아져야 되는데 네. 아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그건 TSMC랑 보통 특히 저는 간접적으로 패키지 쪽 되게 중요한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코어스 비롯해서. 네, 코어스. 예. 코어스 쪽이 그쪽이 좀 잘 돼야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정말 다른 회사가 확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기술력이, 왜냐하면 이제 뭐 기술적 봤을 때 패키지 막 부서들이 막 달라지고 이런 게 되게 복잡했었어요. 그것들이 조금 이제 셋업이 필요하다. 아무튼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일단 가동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 마지막 한 끝을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 실적도 이야기가 나왔고 베라루빈 출시도 좀 앞당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바라보신 베라루빈은 어떻고 이게 앞으로 좀 반도체 테크 쪽에 어떤 반향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격은 비싼데 유지비가 떨어지는 아주 경제적인 제품이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성능으로 보자면 지금 B200에 2배 반 정도 좋습니다. 네. 엄청나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거인데 전성비가 좋다. 전성비가 좋다.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컨퍼런스 콜도 나왔지만은 뭐 베라루빈 이것도 구경 못할 거고요. 아직은 B200도 구경이 힘들다 지금. 그래서 외려 암페어나 호퍼처럼 6년 전 반도체 다 팔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GPU가 지금 다 품귀 상태가 맞다고 보여지고, 네. 그럼 거기에는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메모리 쪽은 계속 더 들어갈 것 같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독점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80% 75% 이상 정도 된 점유율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럼 경쟁 상대가 누구냐? AMD가 있는데 보통 엔비디아가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모든 칩에서 추론까지 또 다른 형태 반도체를 여러 가지 막 얘기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자면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D램과 낸드 같은 것도 더 들어간다. 이게 아주 이제 행복한 얘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함께 잘 되면 되지 않을까. 이 현재 철옹성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일단은 뭐 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그래야 같긴 돼요. 한데. 우리나라는 진짜 좋아요. 이런 거 지금 보면. 특히 지금 뭐 오늘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SK하이닉스보다 더 상승률이 좋았었잖아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뭐 9% 적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넥스트레이드가 전기장에서? 핫합니다. 네, 지금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해서 따져보면 지금 HBM4에서 네. 삼성전자 쪽에다가 더 이제 전망을 더 좋게 지금 주가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HBM이 622였죠. 근데 지금 이 캐파는 다 팔렸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가 굉장히 공고한 위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현재는 뭐가 중요하냐면 코어스 캐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전체 칩이 엔비디아가 요청해서 코어스의 캐파가 TSMC가 2배로 늘어나요. 좀 있으면요. 그러면 그거의 캐파가 늘어난 거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는 있겠다. 네.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게 당장에 있지 않으면 기존에 이미 계약을 했던 것들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가 더 우위가 있던 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보단 얼마 전에 나왔다시피 AMD가 메타랑 하는 계약건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삼성이 대부분 됐기 때문에 삼성한테 유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화폭이 있으면 삼성전자한테 유리하다. 맞아요. 근데 기존 거가 유지된다면 올해 622 정도 되는 게 뭐 532 거꾸로 아니면 631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더 줄을 수 있다. 그쵸. 이 정도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삼성전자는 뭐 0에서 이제 다 올라가고 새롭게.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모습 보여주면은 요새 주가 잘 가듯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지금 애프터마켓 1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